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매력적이고 친절한 모습에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적이요. 처음엔 모든 걸 도와줄 것처럼 나서다가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발을 빼고 뒤로 숨거나 심지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사람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 번쯤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40대에서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떠넘기는 동료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척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죠. 또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엔 나를 이용만 하고 떠난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도 경계심부터 생기죠. 하지만 이런 관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삶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제, 교묘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세요.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과 상처를 풀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속은 냉정하다. 교묘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대인관계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가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열정적이고 협력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유쾌한 농담과 활기찬 태도로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열과 성을 다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는 슬쩍 발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도 먼저 나서서 리더처럼 행동하다가 정작 결과가 안 좋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게 아니었잖아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겉으로는 모든 일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역할만 맡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가 되면 이런 사람들과의 금전적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믿고 투자해라며 접근하거나 오랜 친구 사이에 이런 건 믿어야지라는 말로 설득해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잘못되면 이들은 나는 권유만 했지, 결정은 너가 한 거잖아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들의 매력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겉모습만 보고 신뢰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행동의 일관성을 관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매력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2. 항상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얻는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언행은 철저히 계산적이며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먼저 따집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팀 전체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성과나 이미지 관리에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잘하니까 맡아봐라는 식으로 겉으로는 동료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 싶은 의도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이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지라며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지만 막상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특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는 이런 사람들과의 투자나 사업 제안입니다.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야라며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어라고 설득하지만 정작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이미 충분히 이득을 챙기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이나 부탁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책임 회피가 빠르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야라며 빠르게 발을 빼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는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어라며 자신과 거리를 두거나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야라며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겼을 때 그건 동생이 더 잘 알잖아라며 회피하거나 나는 그냥 따라갈게. 알아서들 해라고 말하며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특히 가족 재산 문제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난 상관없어라며 발을 빼는 사람들 때문에 상황이 더욱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필요할 때만 친절하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친절은 대부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휘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다가와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라며 다정하게 다가온 적 있나요? 그 뒤에는 사실 부탁할 게 있는데 라는 말이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금전적인 문제가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사이에 못 믿겠어? 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되지만 이들이 얻어내는 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지난번에 잘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지? 라며 끝없는 요구를 이어갑니다. 이들의 특징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본인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을 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도와줄 상황이 아니야 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5. 갈등 상황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하면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자신의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난 관여하지 않았어라며 책임에서 벗어나고 가족 모임에서도 난 누구 편도 아니야라며 중립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특히 가족 재산 문제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런 태도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문제에서 난 정말 상관없어라며 발을 빼지만 막상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한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교묘하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들의 매력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그들의 행동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문제 상황에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삶은 관계의 무게를 더욱 크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나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가져보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힘이 되고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것이 삶의 행복과 만족을 늘려가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